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날 한시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합니다. 반대로 북한은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현재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해서 공산독재 사회주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962년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을 할 때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에 불과했고 북한은 120달러였습니다. 수출이 우리가 5천만 불이었고 북한이 1억 불이었습니다. 56년 지난 지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고 있고 북한은 1,300불 내외 수준입니다. 수출은 북한이 30억 불, 우리가 6천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수출 세계 6위, 경제규모 12위, 인구 5천만 국가 중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2년여 만에 이러한 한강의 기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철진한 사회주의 이념의 소득주도 성장 실험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시면서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되신 분을 법무부 수장으로 내세워서 국민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리님, 네. 사회주의를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철폐를 주장하셨던 분 짐작이 가시죠? 네,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그 일을 이명박 정부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인정한 것은 민주화 쪽에 인정한 거고 이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이분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은 전쟁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쟁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본주의라는 괴물을 불살라 없애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해서도 민중 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 편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호맹 산하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발간된 우리 사상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의 유선영이라는 가명을 써서 직접 쓰시기도 하고 기획 편집했던 글입니다. 젊은 시절 한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7, 8년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사법 처리된 그 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자랑스럽지도 않지만은 부끄럽지 않다. 사회주의 포기했느냐 하는 질문에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본인이 나는 사회주의자이면서 자본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낮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 밤에는 사회주의 이념의 실천을 위해서 기획하고 계셨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이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내각에 있는 한 아무리 대통령께서 총리께서 기업을 방문하고 민주당이 정경련을 방문을 한들 여러 정권 거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기업에서 경제인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 거다 이렇게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네, 법무장관이 지난주 이 자리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헌법 안에 있는
자유주의적 지향과 사회민주적 지향이 헌법 안에 다 있는데 당신도 그것을 수용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압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라고 하셨고 사회민주주의. 우리 헌법에는 사회주의라는 네 글자는 없습니다. 사회민주주의적인 그 가치가 우리 헌법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주의 네 글자는 헌법에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총리께서는 처음 이분의 임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주에 답변 중에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듯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들과 야당에서는 역시 중심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6일 날 오후에 대통령이 유엔에서 다녀오시고 난 뒤에 27일 날은 대통령께서 총리께서 입장이 바뀌신 것 같아요. 여성 두 분만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은 것은 아무래도 이거는 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도 상황 인식이 똑같은 인식입니까? 네, 그 당시에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보도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압수수색이 11시간 계속됐다. 식사를 배달받았다. 이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족 두 분 이외에 아드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네, 여성분은 변호사 세 분 중에 여성분이 한 분이 계셨고 네. 수사관 분 중에서도 여성이 두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11시간 걸렸던 것은 네. 변호사 세 분을 모셔가지고 변호사님하고 압수수색 범위를 정하고 된다 안 된다 다시 영장 발부받고 해서 11시간이 걸렸고 식사 문제도 안 먹겠다고 했는데 가족분들께서 같이 먹자 이래서 시켜서 먹고 돈은 별도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도가 엇갈리는데요. 어떤 보도를 보고 판단하느냐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보도만을 놓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단계입니다. 사실 총리께서 확인하시고 입장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정마비 현상이 50일을 넘어서고 있는데 경제는 이제 버린 자식이 아니냐 이런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경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는 법무부 장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총리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경제는 이렇게 포기한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는 법무부 장관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경제에 과제도 엄중하게 많이 있지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전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총리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전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전체 국정 지지도는 반토막이 나서 40% 정도입니다. 경제에 대한 지지도는 그 반토막인 20에서 25% 수준입니다. 이래도 우리 경제가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민들께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 정부 시작하면서 청와대 일자리 수석 만들고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서 국민들께 매일 보고할 듯이 하셨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가지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총리님, 일자리 늘었습니까? 네, 8월의 고용 통계를 보면 취업자 증가 45만 명, 고용률 역대 최고, 실업률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이 세 가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고 2년 동안에요. 17년 8월, 금년 8월 비교해 보니까요. 하루 7시간 일해서 일주일에 36시간 한 200만 원 받는 풀타임 일자리가 118만 개 줄어들었어요. 60세 이상에서 늘었습니다. 그 밑에는 줄어들었습니다. 8월 달에 45만 명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작년 8월에 대비해서 금년 8월의 숫자입니다. 작년 8월은 2,500명밖에 늘지 않았던 겁니다. 기저효과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세금 쏟아부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노인 일자리 이렇게 해서 늘린 겁니다. 늘어난 45만짜리 일자리 중에 의원님. 60세 이상이 90%
가까이 됩니다.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기저효과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취업자 증가에만 해당됩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기저효과와 무관한 것이지요. 그것이 개선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 일자리가 느는 것은 노인 숫자가 늘어나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노인이 늘어나는데 노인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러면 그건 또 무슨 재앙이고. 고용률이 늘어나는 것은 과거 전부터 쭉 시간이 가면 늘어나게 되고요. 실업률도 지금 실업률이 8월 한 달이 그래서 그런 거지 전체 이 정부 들고 실업률은 우선 역대 최악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8월 말 90% 이상이 60세 이상에서 늘어나고 오히려 집안에서 월급 타고 집안 살림 꾸려야 되는 30, 40대에서는 14만 개가 증발했습니다. 네, 그 하루 2~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일자리도 27만 개 늘었고요. 민간에서 제조업 제대로 된 일자리, 금융업의 일자리는 7만 개 줄어들고 그 자리를 돈 한 푼 안 받는 집안의 농사 일을 돕는 농업 인구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농업 국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고용의 질인지 아닌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고요. 단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 중에 민간 분야에서 늘어난 비율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대와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감소폭이 둔화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취업자가 늘고 있고 고용률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 이전의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전 정부에서 1년에 늘어나는 게 36만 개씩 늘어났습니다. 8월달 아니고 이 정부 들고 늘어난 것이 16만 개 정도 늘어나서 다 합치면은 반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취업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확 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생산 활동 인구가 줄기 때문에 생산 활동 인구가 주는 거기에서 한 2~3% 주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이거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확실하게 줄었고 정부에서 세금으로 썰어놓은 돈을 부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분식되듯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득 수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늘어났습니까? 네, 1분위의 소득 감소가 멎었습니다. 2분기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2, 3, 4분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계속해서 보면은 소득 수준 낮은 쪽에는 월 12만 원 7.6%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한 달에 114만 원씩 늘어나서 이전 정부에서 늘어나던 줄어들던 소득 격차가 역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분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의 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투자, 소비 모두 최악입니다. 기업의 1분기 해외 투자가 전년 동기보다 50% 늘었다고 합니다. 2, 4분기도 13%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금년 2, 4분기에 38%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엑소더스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믿었던 수출도 10개월째 마이너스, 소비도 횡보하면서 14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축이 전부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 왜 그렇다고 봅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대외 의존도가 몹시 높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여건이 악화되는데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국내적으로는 제조업을 비롯한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 저하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 되니까 결국은 성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금년도 1, 4분기에 마이너스 0.4%, 2, 4분기에는 1% 성장했다고 봤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재정에서 1.2% 성장하고 민간에서는 0.2% 마이너스입니다. 이 정부 3년 들고 늘린 돈이 133조 원, 이전 정부 4년 동안에 늘린 게 87조 원, 이 정부의 돈 쓰는 속도가 2배가 빠릅니다. 세금이 잘 들어오들은 좋았는데
이제는 세금도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3조 원이 펑크 나도록 돼 있고 이거 메우기 위해서 60조 원을 국민 부담을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세계적으로 경제가 급속히 감속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국제기관들의 한결같은 권고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악화를 막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염려하시는 재정의 건전성 문제는 아직도 국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선으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재정 건전성은 저희 정부에서도 몹시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은 보완적인 성장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재정으로 계속해서 연년세에서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정부 말에 들면은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총리님, 이 징비록 민부론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네, 저한테 보내주신 것. 예. 징비록은 지난 2년간의 경제 실정을 기록해 가지고 이 정부 출범 2주년 되는 5월 9일에 발간을 했고 민부론은 국가 주도의 경제를 민간과 시장 주도의 경제로 대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부 규제 없애고 기업에 대한 억압을 없애야 되고 헌법에서 정한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해주기 위한 이런 내용입니다. 소득주자 성장을 투자혁신 성장으로 관치를 끝내고 민간 중심 시장 경제로 10%의 노조 중심에서 90% 근로자 중심으로 나라 지원 복지에서 민이 함께 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이런 경제를 대전환시켜야 한다 하는 나침판이 되고 있다고 평을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혹시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계십니까? 네, 한 정당이 내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분수를 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양단한데 그것을 민간의 힘으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졌습니다. 정부 여야 간에 국가 주도의 소득 주도 성장과 민간 주도의 민부를 놓고 원탁회의 대토론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십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도 원탁 경제의 합의까지 했다가 국회 사정으로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합의해 주시면 정부도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월 18일 날 구미에서 구미공단 50주년 행사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나타나시는데 그 공단을 만들었던 경제를 산업화를 이룩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사라졌습니다. 박정희 사진의 청산이다, 숙청이다 이렇게 하는데 구미시장께 한 말씀 하시고 마음이 상해 있는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미시장도 이미 사과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균형이 잡힌 처사였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것을 시장님께 전하고 싶습니다.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지역민들께서 상처를 받으셨을 수 있을 겁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당면한 우리 경제 사는데 우선 급하게 해야 될 게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았던 자본주의 불순락 없애야 되고 한다는 이분을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법무부 수장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탁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규제도 없애고 노동도 자유스럽게 하고 그리고 민생을 챙겨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분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 가운데 사실도 있겠지만 추측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그 진실이 가려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청해